우리 국민들 덕분에 정말 든든합니다. 보이십니까? 지난 1월부터 참으로 긴 시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방역의 모범 사례로 전 세계의 박수를 받고 있는 아주 자랑스러운 우리의 국민입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도 여전히 많은 고민과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해법을 찾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름하여 코로나19 국민이 길을 묻다. 어떤 시간이 될지 느낌이 좀 오시나요? 아마도 이분들이라면 그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이 질문들에 대한 해법을 마련해 주실 것 같아서 정말로 어렵게 모셨습니다. 6개 부처의 장관과 차관님들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바쁘실 텐데 또 이렇게 뵙게 됩니다. 자, 한 분씩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5개 부처의 장관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의 차관님까지 총 6분이 국민의 질문에 답을 해주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질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아이 둘이 있는 맞벌이 주부입니다. 이번에 국가재난지원금을 받으면서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컸을 때 이 혜택이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괜한 걱정이었으면 좋겠는데 어떤가요? 예, 당연히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부분입니다. 소요 재원의 약 3분의 2 정도는 금년도 예산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자 국채 발행은 약 3조 원 남짓으로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재정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신데요. 국가 채무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우리 한국의 경우 40%가 조금 넘습니다만 대개 OECD 선진국들의 110%에 비하면 현저히 낮아서 아직까지는 우리 재정이 양호하다. 그리고 재정 여력이 있다라고 대외적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뉴스나 신문을 보면 주위에 힘든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기부한 금액은 어디에 사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실 때에는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이 되게 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리 노동자분들, 이런 분들이 고용 유지 또는 고용 촉진 이런 데다 주로 사용하게 되고요.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진흥기금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신 분보다 조금 더 어려우신 분들이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업자나 또는 영세 자영업자분들이 실업 대책에 주로 사용되게 될 예정입니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볼까요? 이태원 집단 감염 때문에 충격을 받았었는데 얼마 전에 집 근처에 확진자가 발생했더라고요. 2차 감염을 막기 위해서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을까요?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개발해가지고 자가격리자분들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격리지역 이탈 여부 등도 확인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행정안전부에서는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 지금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서 대한민국 안전하자 이런 캠페인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요즘 손님이 적은데요. 미리 받아놓은 물건은 쌓여있고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막막합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판로를 찾아볼까 싶다가도 모르는 분야니까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네, 이런 고민을 호소해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행복한 백화점을 실시간으로 쌍방향 소통으로 해서 제품을 파는 라이브 커머스의 허브를 지금 현재 구축하고 있고요. 또 같이 삽시다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 물건을 입점을 하시면 수수료는 아주 낮게 받으면서 전국으로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볼까요? 레저 산업은 5월 6일이 성수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대책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참 정말 장관으로서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문화유산, 그다음에 테마여행 10선이라고 하는 것,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걷기여행, 농어촌여행 등등 또 치유 이런 관광 프로그램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할 것이고요. 축제 같은데 그냥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숙박하고 그거를 또 영수증 같은 것을 SNS에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국민관광 상품권 한 5만 원 정도 상당이 되는데요. 그거를 12만 명 정도 국민에게 저희들이 또 보내드릴 생각입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맞벌이 부부인데요. 그래서 친정 엄마한테 아이를 맡기고 있는데요. 어머니도 일을 하셔서 언제까지 아이를 맡겨야 될지 잘 모르는 실정이에요. 저희 부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방안은 없을까요? 네, 지금 이 질문은 저도 굉장히 좀 묻고 싶은 질문인데요. 아무래도 여성가족부 장관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아유,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얼마나 힘드실지 정말 피부로 느껴집니다. 여성가족부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아이돌미가 직접 방문을 해서 돌봄과 온라인 학습을 돕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족과 한부모, 조손가족, 다문화 가족 등을 위해서 세심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저도 불안한데 친구들도 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도 어려워진 환경에 무급휴직을 하거나 인원을 감축하는 경우도 많던데 고용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는 고용유지 지원금으로서 사업주가 지불하는 휴업수당의 90%까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어떤 기업체의 경우에는 상황이 정말 어려워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무급휴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무급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 정부에서 한 5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분 그 이외에 특고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 지난 3월과 4월 사이에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소득이 25% 내지 50% 미만으로 이렇게 감소를 하시게 된 분들에 대해서는 한 50만 원씩 해서 한 3개월분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예술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많은 선후배들 생계의 위협으로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무슨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로에도 요즘에 자주 나가고 또 예술인들도 자주 뵙고 현장의 소리를 듣고 있는데요. 참 어느 때보다 많이 힘들죠. 그동안에 저희 이제 정부에서 그 예술인들 창작 지원금으로 한 226억,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으로 또 60억, 또 공연 기획 제작비 또 이런 것도 저희가 153억, 창작 지원금도 저희들이 20억 원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자,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저도 되도록 전통시장이나 가까운 동네 마트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과 농어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혹시 정부 차원에서 계획 중인 대책이 있나요? 먼저 그 코로나19로 힘든 여러 분들을 위해서 우리 전통시장이나 이런 동네 마트를 이용하고 계시다니까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자치단체와 협력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매장을 국민들께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스티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스티커를 배포하고 있고요. 그 5월 15일부터 랜선 타고 팔도 미식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기획전을 지금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참여해 주신다면 아마 농업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들어갑니다. 장사가 안 된다 하면서도 올해처럼 정말 어려운 적이 없었어요. 정말이지 손님을 찾아서 떨이 판매라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다 들 정도예요. 6월 말에요. 대한민국 동행 세일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 동행 세일에 우리 중소기업 제품, 소상공인 제품을
싸게 팔기도 하면서 또 대대적으로 그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실 수 있도록 그런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전통시장의 소비 촉진을 위해서 지난 4월 20일부터 온누리 상품권을 5천억 원 한도에서 10%까지 할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누리 상품권 10,000원을 구입하면 11,000원어치의 물건을 사는 것이죠. 이러한 그 중소벤처기업부가 준비한 소비 촉진 운동에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온 가족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들이 평등하게 집안일과 육아를 분담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평등한 가족 문화 정착을 위해 정부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어요. 네, 요즘 가족 돌봄 부담이 너무 크시죠? 여성가족부는 평등한 가사분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 돌봄 챌린지라는 온라인 캠페인을 전개했는데요. 이 캠페인을 통해서 각 가족에 맞는 적정한 분업과 균형, 그리고 상호 합의의 중요성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6월부터는 달라 보여도 모두 같은 가족이라는 주제로 세상 모든 가족과 함께 하는 캠페인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 해소와 평등한 가족 문화 확산을 위한 이 캠페인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국민의 한 사람인 저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B씨와 AD를 지칭하는 용어가 좀 달라졌습니다. B씨는 비포 코로나, 그리고 AD는 애프터 디지즈라는 표현을 하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 이후의 경제, 사회적인 변화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변화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고민들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고민과 또 어떤 해결책들을 가지고 계신지. 예, 지적하신 대로 코로나 사태 이후에 큰 변화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경제, 사회 구조적인 변화라든가 또 산업 생태계의 급변, 또는 재택근무와 같은 행태의 변화, 그리고 글로벌 밸류체인의 재편과 같은 변화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코로나 K 방역에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처럼 경제 방역에 있어서도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이와 같은 포스트 코로나 대비에 있어서도 다른 그 어떤 나라보다도 선제적으로 일어나가는 국가가 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국민의 걱정과 사연,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다양한 답변들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하죠.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힘을 믿습니다. 우리가 희망입니다.